안녕하세요. 클로이의 성장일기, 저는 클로이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읽은 책은 시 읽는 법이라는 책과 존 머시 이야기입니다. 존 머시 이야기는 딸과 독서 토론을 한 책이고요. 시 읽는 법은 이제 시를 한번 읽고 싶어서 그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읽은 책입니다. 그래서 좀 독서 노트로 남기기에는 살짝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책의 경우는 어떻게 독후 활동을 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저는 책을 읽으면 독서 노트는 남기고 싶은 것만 남기는 편이고요. 마인드맵은 모든 책을 남기는 편입니다. 이 두 책은 마인드맵도 남기기 쉽지 않은 책이었는데요. 예를 들어 시 읽는 법, 이 책은 이론이 계속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흐름으로 시를 읽어보라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앞에 보시면 목차를 보시면 시가 뭘까? 시를 어떻게 읽을까? 여기까지는 어떤 이론적인 내용이 좀 더 있다면 영화로 읽는 시 이야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시 읽기, 그리고 역사로 시 읽기. 여기는 실제로 시를 소개하면서 시를 지은 작가를 소개하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좀 마인드맵 그리기에는 이 3, 4, 5챕터는 좀 좋지 않거든요. 네, 이럴 경우에 어떻게 마인드맵을 그리는지 한번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존 머시 이야기는 제가 이 책을 읽고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네,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마인드맵을 그릴 수 없는 건 아니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마인드맵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마인드맵은 프로크리에이트로 그렸고요. 네, 여기 존 머시 이야기와 여기에 시 읽는 법에 대해서 그렸습니다. 네, 그린 마인드맵을 프린트해서 한번 뽑아봤어요. 네, 마인드맵을 그릴 때 책을 다 읽고 읽으면서 뭔가 와닿는 부분은 이렇게 점착 테이프로 표시를 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은 표시가 있고요. 그걸 노션에다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 정리하는 것도 이런 소설이나 동화책, 챕터가 없는 책과 챕터가 있는 책은 정리하는 법이 좀 저는 다르게 하고 있어요. 챕터가 있는 페이지에는 이렇게 그 목차를 위주로 작은 목차까지 쓰고 그 중간중간 내가 마음에 들었던 문장을 써 넣는 식으로 정리를 하고요. 존 머시 이야기는 소설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챕터가 따로 나눠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페이지를 적고 마음에 들었던 어떤 문구, 중요한 문구 같은 거를 이제 적어 넣는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우선 시 읽는 법에 대해서 마인드맵을 어떻게 그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목차에 있는 5개가 이 갈색으로 표시한 5개의 목차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면 작은 목차들이 이렇게 작은 목차들이 있어요. 이런 작은 목차까지 보라색으로 미리 적어 놓은 다음에 여기 체크해 놓은 마음에 드는 문구를 중간중간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러고 마인드맵을 그리기 위해서 중간 이미지를 이제 책으로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봤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챕터, 시가 뭘까? 시를 어떻게 읽을까? 이런 거는 하나의 메인 브랜치, 메인 가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시를 어떻게 읽을까? 시를 읽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읽는지에 대해서 정리한 걸 보면서 마인드맵을 그리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아무래도 메인 가지 바로 밑에 오는 가지는 이 작은 제목이 올 경우가 많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중간중간 내가 마음에 들었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따로 적어 넣으면 이
시에 대한 가지와 방법에 대한 가지가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시를 읽는데 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게 읽을지에 대해서 영화로 읽는 거,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법, 그리고 역사로 읽는 법, 이런 방법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시 읽기에 대해서, 이거는 실제로 감상이나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마인드맵으로 뭔가 이렇게 정리가 되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 세 가지 챕터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시 읽기라고 묶고, 영화로 읽는 법,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법, 역사로 읽는 법. 그렇게 한 다음 여기에도 작은 챕터는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내가 정말 남기고 싶은 것에 대해서만, 그리고 정말 감동적이거나 어떤 기억하고 싶은 문구에 대해서 따로 이제 체크를 해 놓은 다음에 원래 마인드맵에는 키워드를 써야 되지만 이렇게 통째로 집어 넣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좀 마인드맵을 그리기 힘든 책의 경우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뭔가 이론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마인드맵으로 조금 표현하기 힘든 감상 부분이 있을 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렸어요. 네, 다음은 사실은 더 난감했던 이해를 잘 하지 못한 책에 대해서 어떻게 마인드맵을 그리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존 머시 이야기를 읽었고요. 이거를 이제 여기 보면은 뭔가 제가 느끼기에 이 이야기의 실마리가 되거나 중요한 것 같은 부분을 체크해 두고 이거의 페이지와 그 중요 부분을 옆에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는데 도무지가 무슨 말인지, 이게 왜 존 머시가 물속으로 걸어 들어갔는지, 이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화자는 왜 존 머시를 보고 다시 살 생각을 했는지, 이런 부분이 전혀 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인터넷을 이제 검색을 했어요. 왜 그런지. 그런데 인터넷에 다른 분의 어떤 해설도 속 시원하게 확실히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인드맵을 그려야 하니까 우선은 중심 이미지를 그렸습니다. 중심 이미지를 그리고 이 안에 나오는 주인공인 존 머시와 이 존 머시를 보고 화자인 얘기하는 나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존 머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올 거 아니에요. 존 머시가 뒤에 보면은 독일어로 여름이라는 뜻이다, 뭐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은 걸을 때 늘 이렇게 걷는다. 사람들은 폐소공포증이 있다고들 한다. 하지만 그거는 이 사람 삶의 표현인 것 같다. 그리고 우박이 왔을 때 아버지가 그러다 죽겠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제발 나를 좀 그냥 놔두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건 어쩌면 살기 위한 걸음이었다. 존 머시가 걷는 것에 대한 목적은 죽음일까? 도망일까?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거죠. 요거는 그 중간 줄거리 같은 거를 이제 마인드맵으로 존 머시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한 거고요. 그 반면에 거기에 나오는 나에 대해서, 나와 피아노 선생님이 미스 풍겔 선생님과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뭔가 자살 시도를 했고 피아노 선생님으로 인해서 그때 존 머시를 보고 이제 현실을 직시하고 다시 살기로 했다. 이런 뭔가 책을 보면서 나에 대해서 나오는 줄거리 부분과 생각 부분을 같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뭔가 좀 기억하고 싶은 문구가 있어서 그 기억하고 싶은 문구는 따로 적었습니다. 존 머시를 보면서 한 화자인 나에 대한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존머씨를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이나 자기들만의 편견을 가지고 존머씨를 대하거든요. 조금 비호의적으로 환대하지 않고,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제 제가 마을 사람에 대한 시선이 좀 불편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라고 중심가지를 하나 냈습니다. 그래서 뭐 비호의적이고 무관심, 타인에게 함부로 한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줄거리의 내용을 제 나름대로 생각한 부분을 하나의 가지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딸과의 토론을 한 마인드맵이기 때문에 토론을 할 때 이제 어려웠고 왜 어려웠는지 답을 결국은 찾지 못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어떤 이해할 수 없는 다름으로 인해서 이해할 수 없는, 놔둘 수밖에 없는 어떤 삶이 있다. 그래서 내 틀로 타인을 평가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결론을 나름대로 가지게 됐고, 그것에 대한 이제 마인드맵을 그렸습니다. 우리가 마인드맵을 그리는 게 모두 다 잘 이해해서 그리는 거는 아니거든요. 제가 비록 이제 이해하지 못했지만 다음에 마인드맵을 다시 읽고 그렸을 때 만약에 더 얻는 게 있게 되면 아주 굉장히 이것과는 중심 가지부터가 전혀 다른 마인드맵이 그려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이런 마인드맵을 좀 그리기에 내용 자체가 좀 부적절한 그런 마인드맵도 다음번에 그렸을 때, 제가 지금은 시를 읽는 방법에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시와 방법에 대해서 더 메인 가지가 크게 나왔지만, 뭐 나중에 예를 들어 그 영화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시, 역사, 그 안에 제가 어떤 내용이 더 감명을 받았으면 그쪽을 아예 큰 가지로 빼서 하나를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뭔가 책을 읽었을 때 마인드맵으로 그리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중심 키워드를 뽑아내기 위해서 뭔가 정리를 좀 해보고 그거를 분류를 좀 한 다음에 우선 그리기 시작하면 어떤 거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인드맵 좀 그리기 힘들었던 책 2권에 대해서 한번 마인드맵을 그려봤습니다. 다음 시간에서 마인드맵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또 다른 생각이 들면 영상으로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